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입니다. 2023년에는 중동전쟁과 산불, 지진 등으로 가슴 아픈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연준이 팬데믹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세계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대교 안식일인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해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40명의 인질을 납치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이자 7대 명절인 초막절 연휴 마지막 날 가자지구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서 1,200명을 살해하고 240명가량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의 전면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내각을 꾸리고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나섰습니다. 하마스 주요 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으며 개전 약 3주 뒤 전면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열흘 만에 가자 북부를 장악했고 그 사이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인질 석방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와 미국 등 중재로 지난달 24일부터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에 들어섰습니다. 7일간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105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질 석방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는 파기됐고 이스라엘은 지난 1일 가자 남부를 포함한 지상전을 재개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대 우방인 미국도 이스라엘의 작전 단계 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송미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스타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건넨 뒤 회사 돈으로 이를 메우고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시작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무단 유출과 불법 보관 등의 혐의로 올해만 4차례나 형사 기소됐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주요 경합지였던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출두했을 때는 머그샷까지 찍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형사 기소된 것이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고 이는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종 공식 석상에서 넘어지거나 말실수를 해 고령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나이는 86세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리스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차남 관련 의혹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올 한 해도 국제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까지 각종 이슈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에서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후 연준은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세계 채권시장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연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정부 재정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급증과 고금리 전망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는 이달 중순 3에서 4%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은행업계의 위기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유일한 상장은행인 SVB는 올해 3월 10일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권 스트레스 가중, 예금 대비 예금 인출 고객은 늘었다는 점, 스타트업의 성장 둔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구촌은 작년처럼 올해도 극단적인 수준의 홍수와 산불,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현상에 신음했습니다. 지상낙원으로 불렸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는 뜨거운 대기가 촉발한 산불로 97명이 사망하는 등 섬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열대성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해 4천여 명이 숨지고 10,000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유럽연합관 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했고 뉴욕시보다 더 큰 면적인 810km가 불에 탔습니다. 서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기온관 측 174년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는 등 지구촌이 펄펄 끓었습니다. 지난해 말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처음 등장한 이후 올해 들어 AI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가속화됐습니다. 김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처럼 묻고 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원하는 결과물을 척척 내놓는 챗 GPT의 등장을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오픈 AI 최고 경영자 축출 사태는 그만큼 충격파가 더 컸습니다. 11월 17일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사회에서 돌연 해임됐다가 닷새 만인 22일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것입니다. 오픈 AI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영입하겠다며 힘을 실어주고 다른 투자자들과 직원들도 그의 복귀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이사회가 백기를 들면서 올트먼을 내쫓기 위한 쿠데타는 5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태는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를 둘러싸고 AI로 인한 인류 전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효과적 이타주의를 견지하는 두머와 효과적 가속주의를 주장하는 부머 진영 간의 철학적 논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명령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범용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이사진들이 올트먼의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며 양국 관계는 올해도 연초부터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앞선 2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이난에서 띄운 정찰용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영공에 침입, 핵시설 등 민감시설에 접근했다가 미동부 해상에서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초 중국을 방문하려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출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중국 측도 미국이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을 격추했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와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 등 적대적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화초들이 곳곳에 장식된 사유지인 파릴로리 에스테이트에서 1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사 한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대만 등 여타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국경지대에서 21세기 최악의 지진 중 하나로 꼽히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김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 17분과 오후 1시 24분 연이어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각각 5만여 명, 6천여 명 등 총 5만 6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튀르키예에서 12만 6천 명, 시리아에서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1세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5번째에 해당합니다. 지진이 대부분 주민이 깊이 잠든 새벽 시간에 발생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참배를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겨울철 추위로 인해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강한 여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17만여 채가 완파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세계은행 추산 피해액은 튀르키예 기준 3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9월 8일에는 모로코 서남부 아틀란스 산맥 부근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약 3천 명이 숨지고 5만 채의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모로코에서 이번 지진은 규모로는 190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였고 인명피해 기준으로는 12,000여 명이 숨진 1960년 아가디르 지진 이후 최대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루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전 세계가 보란 듯 공개적 밀착을 하며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으며 북한이 11월 21일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이 이전 3기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북러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타진하는 등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올해 약 7,800톤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가운데 내년 초에 4차 방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일본 동쪽 해안에서 일어난 규모 9.0의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됨에 따라 폭발한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한 냉각수 중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을 뜻합니다.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일본은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승인을 근거로 이러한 오염수를 올해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4일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며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땅에 묻는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선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으며 중국은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방류를 중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8월 24일을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쳐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또 내년 초 4차 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완료를 목표로 하는 2051년까지 오염수 방류를 끝낼 계획이지만 저장 탱크가 1,000개 이상이어서 30년 뒤 방류 완료와 폐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표면에 착륙하며 세계 주요국들의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3호는 8월 23일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으며 그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우주 탐사 경쟁에서 새로운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1976년 루나 24호를 달에 보낸 후 47년 만인 올해 8월, 달 남극 착륙을 목표로 루나 25호를 쏘아 올렸으나 달 표면에 추락하며 실패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등 최소 33개국과 함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 궁극적으로 달 캠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인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 5개 나라가 2년 내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인 스타쉽이 지난 11월 18일 발사, 2단 로켓 분리에 성공하는 등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스타쉽의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 4월 20일 첫 발사 실패 이후 두 번째로 우주선은 이륙 10분 만에 폭발했지만 첫 시도보다 2배가량 비행했고 로켓 분리에도 성공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 정선군 우수제품 홍보 특판전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실시됩니다. 연말 선물로 좋은 정선 스위치 영양떡과 찐 약도라지 가루, 찰옥수수와 취나물, 시래기, 청국장 등 다양한 우수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되는 정선 홍보 특판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29일 금요일 TKC 세계 10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TKC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